n은 자연수고 fx는 시그마로 표현했습니다. 대상식을 보면은 요만큼이네요. 그죠? x 빼기 n분의 k의 제곱인데 지금 k에 대한 시그마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상태에서는 변수 처리가 돼야 되고 시그마가 1, 2, 3, 4, 5, 6 이렇게 넣으면서 지나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fx가 시그마 안에 적용되어 있는 x 빼기 n분의 k의 제곱 이 차함수야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해. 즉 x가 n분의 k일 때가 아니라고요. 그걸 좀 조심하시면서 그러면 시그마부터 해결을 해봅시다. 전개를 먼저 해봐야겠죠. k는 1부터 n까지로 두고요. 안쪽을 전개를 해보면 x제곱 곱한 것의 2배니까 k가 지금 시그마 적용되는 문자라서 n분의 2x 그렇구나. 한 번씩 이런 맨날 그러네. 한 번씩이 아니라 맨날 그러지. 괜찮아요? 다시 전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k가 변하는 애니까 k를 미지수로 보고 곱한 것의 2배 n분의 2x까지를 k의 개수로 이렇게 보게끔 씁시다.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n 제곱분의 k 제곱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자, 그래서 k가 바뀌는 거니까 k 위치 한번 다시 잡아보면 k 1차가 있고 k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 1에서 시그마 하던 거 그거지, 그지? 시그마 k, k제곱. 그렇다면 그 나머지 문자들은 전부 상수 취급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n번 더한다. 즉 곱하기 n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n 곱하기 x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n분의 2x에다가 시그마 k니까 시그마 k 뭐였어요?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n 제곱분의 1은 그대로 두고 시그마 k 제곱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를 열심히 적용해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 이게 지금 fx다. 뒤에 잠깐 달아놔 볼게요. 요게 fx다 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의 최소값을 an이라고 하래. 자, 그러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국은 x의 제곱, x의 1차, 거기에 곱해진 건 다 1차의 개수로 보면 돼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x가 없으니까 상수항 이 정도로 보면 제곱의 개수가 아닌데 문제에서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제곱의 개수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의 최소값은 꼭지점일 때구나. 즉 x가 얼마일 때를 이제부터 찾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기본 사항인데 복습 삼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2차 함수가 일반형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주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 꼭지점 x좌표는 축의 방정식이랑 같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를 알아두면 지금 우리 전개해 놓은 fx가 개수들이 n으로 막 연관되어 있는데 이거를 완전 제곱으로 굳이 고치지 않아도 어때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구해볼게.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아까 a였는데 그 a가 뭐였냐면 제곱의 개수 n 이렇게 되겠죠. 분의 마이너스 2분의 b는 1차의 개수입니다. 1차의 개수 조금 전에 봤는데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지금 x 제외하고 이만큼 곱해 놓은 게 1차의 개수야. 따라서 마이너스 2 약분하고 n 약분하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상쇄시키면 2n분의 n 플러스 1 아이쿠야 2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아까 이차함수 그려놓은 대로 가보면 x가 2n분의 n 플러스 1일 때 n은 자연수예요. 를 넣었을 때의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고 그것을 an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an은 이렇게 해볼게요. an은 f에다가 조금 전에 구한 x값 꼭지점 x좌표 2n분의 n 더하기 1을 넣은 함수 값입니다. 자, 위에 식이 있으니까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한번 밀어 넣어 볼게요. 는
n 곱하기 방금 밀어넣은 것의 제곱이에요. 분모 제곱하면 4n 제곱이고 분자 제곱은 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라고 일단 적어 놓죠. 그 다음에 빼기 아까 2 약분하고 n 약분했으니까 1차의 개수는 n 플러스 1이었어요. 그래서 n 플러스 1 적어 놓고 x니까 x 자리에 2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따가는 n 플러스 1 분자를 제곱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그대로 더해 놓으면 되죠. 상수항도 분모가 n 제곱이 있는데 분자에 n이 하나 있으니까 n 하나 약분해서 6n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해 놓자.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열심히 다시 정리해서 극한을 보내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걸 잘 볼게요. an 수열을 n으로 나눠 가지고 극한을 보내보래요. an 수열을 n으로 나눠 가지고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굳이 정리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an을 n 자연수로 나누면 첫 번째 항은 요게 약분이 되겠죠. 두 번째 항은 약분 구조가 잘 안 보이니까 n 제곱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세 번째도 n 제곱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러면 n분의 a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적용했을 때 어떤가요? 극한 적용했을 때 세 항 모두 어때? 차수가 똑같지. 그러면 각각의 항에서 뭘 구하면 돼? 최고차 항의 개수 b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누구를 n분의 an을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항은 최고차의 개수 b 4분의 1, 두 번째는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세 번째는 6분의 2니까 더하기 3분의 1.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앞에 거는 마이너스 4분의 1, 뒤에 거는 플러스 3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한다. 입니다. 아마 예전에 내신 시험 대비할 때 이런 문제를 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여기 있고 셋 다 겹치는 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5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9번에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an 수열이 있는데요.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어요. 양수 PQ, 그 다음에 가족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짜잔, 이거는 뭐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곱항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나 조건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부터 해결을 할 건데 급수가 3으로 수렴해요. 그러면 정보 하나가 있죠.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해야 해.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해야 돼. 그러면 뭐 여기다 적어볼까요? 리미트 조그맣게 적어볼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일반항이라는 an 빼기 2p분의 1의 전체 제곱이 0으로 수렴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p라는 게 어떤 상수,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an 수열 빼기 어떤 상수의 제곱이 0이 되려면 알맹이가 0으로 수렴해야겠죠? 그러면 알맹이가 0으로 수렴하려면 an이 2p분의 1로 수렴해야겠죠?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이라는 수열은 2p분의 1로 수렴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위에서 가족권에 보면 an 플러스 1이 있잖아요. 요거도 극한을 보내보면 an이 2p분의 1로 수렴하니까 an 플러스 1도 2p분의 1로 수렴해야겠죠. 옆에다 이렇게 적을게요. an이 이렇게 수렴하니까 그 바로 다음 항인 an 플러스 1도 2p분의 1로 수렴한다. 이런 관계. 요거는 가에 있는 걸 보고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가 조건에 뭘 해보냐면 주어진 관계식이 성립하니까 양변을 n을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그러면 n을 무한대로 좌변은 an 플러스 1는 n을 무한대로 우변은 p 곱하기 an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파악해놨듯이 an 플러스 1 항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2p분의 1로 수렴하고요. 는 우변 정리를 잘 해야겠죠? p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an이 2p분의 1로 수렴하니까 그거 제곱은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4p 제곱분의 1로 수렴한다. 그대로 적어놓고 더하기 q는 n과 관련 없으니까 그대로 q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PQ가 양수, 특히 P가 양수기 때문에 나눠도 괜찮겠다. 하나, 약분. 그러면 좌변이 2P분의 1, 우변은 4P분의 1 더하기 Q니까 4P분의 1을 이항을 하게 되면 2P분의 1 빼기 4P분의 1이야, 그지? 그럼 통분을 4P로 한다 그러면 좌변은 4P분의 1이 되는 거고 그게 Q더라.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Q더라. 까지 되겠죠? PQ 관계를 하나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잠깐 갔다 올게요. 두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항. 그러면 아까 관계식 잠깐만 보고 올게. 여기 두 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p 곱하기 첫 번째 항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4분의 1이에요. 따라서 4분의 1p 더하기 q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랑 같네요. 그치? 그럼 만약에 아까 우리 관계식에서 4p분의 1이 q라고 했으니까 q 자리에 4p 미안하다. 이건 조금 더 귀찮아질 수 있겠네. 그냥 pq 다 구합시다. 4p, p가 분모로 들어가서 이거를 정리하려면 또 분수꼴 정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pq를 관계식을 가지고 따로따로 구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입해보자. 이렇게 가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단서들을 쭉 보니까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남은 하나가 뭐냐면 급수의 값이 수렴하는 값이 3이더라. 이걸 아직 안 썼어요. 그쵸? 그래서 급수 처리를 지금부터 해보자. 나조건 다시 적어볼게요. 급수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주어진 an 빼기 2p분의 1의 제곱 그대로 한번 적고 갈게요. 빼기 2p분의 1의 전체 제곱. 그럼 조금 전과 비슷하게 요거 안쪽 대상 수열을 제곱 전개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앞에 거 제곱 an 제곱 곱한 것의 2배니까 p분의 1 an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4p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써먹을 만한 게 관계식이 지금 an 제곱이 나왔으니까 다시 가 조건으로 돌아가 보면 p에다가 an 제곱한 요 제곱이 모양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요 모양 관계식을 한번 이용한다 그러면 an 제곱 앞에 p를 한번 곱해 볼게요. 요 모양에 맞춰가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가서 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an 제곱 앞에 p를 한번 곱해보고 싶어. 관계식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n을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하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없던 p를 곱해요. a, n의 제곱 이렇게. 그럼 없던 p를 곱했으니까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p분의 1을 해놔야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써놔볼게요. 마이너스 p분의 1 an 더하기 4p 제곱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모양을 바꿔놓은 이유는 위에 관계식을 쓰기 위함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대신에 즉 pan 제곱 대신에 여기로 들어올게요. pan 제곱 대신에 요거 이항하면 an 플러스 1 빼기 q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곱이라는 항을 없앰으로써 우리 위에 적용한 1차로 표현된 것들을 볼 수 있겠다. 자, p 곱하기 an 제곱을 an 플러스 1 빼기 q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고 거기에 p분의 1을 곱한 상태. 뒤에 거는 그대로 또 써놓을게요. p분의 1 an 더하기 4p 제곱분의 1 이렇게. 자,
자,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하면 요렇게 P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1. 그래서 누구랑 짝꿍을 가져갈 거냐면 요노마랑 짝꿍을 가져갈게요. 왜? P분의 1 공통인수로 묶으면 AN과 AN 플러스 1의 차이 요 관계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배 요렇게 분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P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Q인데 아까 관계식이 있었어요. Q는 4P분의 1이었거든. 그래서 요거 대신에 4P분의 1이라고 갈아 끼우면 P분의 1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4P 제곱분의 1이라서 어때요? 뒤에 거랑 상쇄가 되는 구조다니. 그것까지 표현해보면 이제 요렇게 날아간다고요. 따라서 남은 것만 다시 한번 정리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아까 p분의 1을 묶어낸다면 뭐 시그마 바깥으로 묶어내도 되고 선생님 안쪽에 놔둘게요. 묶어낸다면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급수의 수렴값이 지금 최종적으로 3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급수는 단계가 어떻게 돼요?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과정이지.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p분의 1은 공통으로 곱해놓고 여기 안을 부분합 n번째 항까지 합으로 쭈루루룩 쓰면 돼요. 그죠? 괜찮니? 부분합은 그럼 뭐야? n을 k로 바꾸고 k를 1부터 n까지 넣은 합입니다. 그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a2 빼기 a1로 시작해서 더하기 a3 빼기 a2 이렇게 될 거고 n번째 항은 an 빼기 an-1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런데 n번째 항이니까 부분합이니까 조금 더 가보자. 뭐 어차피 극한 보낼 거라서 차이는 없지만 k를 바꿨을 때 n번째 항까지 보낸다 그러면 an 플러스 1 an 이렇게 쓰는 게 더 맞겠다. 그지?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빼기 구조를 쭈르륵 더한 걸 세로로 쓴 이유는 딱 하나죠. 아래 위로 날려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이제 극한을 보내기 전에 남은 걸 보니까 첫째 항이 있습니다. 아까 첫째 항이 2분의 1이었거든요. 그래서 갈아 끼울게요. 요거 대신에 2분의 1, 즉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있는데 n을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면 즉 요 극한은 누구한테만 적용돼요? 얘한테만 적용되거든. 근데 얘가 아까 어디로 수렴한다 그랬죠? 맨 처음에 an이 수렴함에 따라 2p분의 1로 an 플러스 1도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요거의 극한값은 2p분의 1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극한을 적용하면 맨 앞에 p분의 1 곱하기 괄호 안은 맨 끝에 있는 수렴값 2p분의 1에서 빼기 첫 번째 항 2분의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 그게 얼마라고? 그게 3이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괄호한 고려해가지고요. 바깥쪽에도 분모의 p, 안쪽에도 분모의 p, 그 다음에 2도 있으니까 2p제곱을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2p제곱. 그러면 표현해놓고 갈까요? 여기에 2p제곱, 우변도 2p제곱. 자, 그러면 좌변은 p 하나는 바깥쪽에 빌려줘서 약분시키고요. 2p를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1 빼기 p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고요. 우변은 6p제곱이 되겠네요.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다. 그래서 6p제곱 더하기 p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하는 p를 찾으면 되는데 문제 시작할 때 벌써 pq가 양수라고 했거든. 양의 근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3 곱하기 2, 1 곱하기 1 밑에다가 플러스. 따라서 양수 p는 3분의 1. 3분의 1.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풀다가 q는 4p분의 1이니까 4p의 역수죠. 그래서 q는 4p를 하면 3분의 4고 역수를 하면 4분의 3이 되겠다. 그래서 각각 구했어요. 따라서 p는 3분의 1, q는 4분의 3. 우리 아까 구하고자 하는 대로 돌아가면 여기죠. 그래서 p가 3분의 1, q가 4분의 3 이렇게 되겠다. 그쵸?
통분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9인가요? 그래서 12분의 1, 12분의 9, 12분의 10, 6분의 5 이렇게 마무리. 괜찮죠? 그래서 크게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고요. a n번째 항이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면 그 이후에 a n 플러스 1 또는 뭐 a 2n 이런 애들은 전부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모양 바꾸는 작업이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봤다라는 경험치가 좀 중요해요. 잠깐만, 그 다음에 겹치는 게 이제는 다 고단도로 없네요. 자, 앞쪽으로 조금 돌아가 봅시다. 이제 자기 질문이 아닐 수 있는데 두 분이 겹치는 걸 할게요. 그래서 자기 질문이 아니면 이제 좀 안 풀었던 것들 문제 풀고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이거 풀어본 지 조금 오래됐어. 그래서 다시 같이 봐도 좋겠습니다. 38번으로 가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3,0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1이 있습니다. 이제 반지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3,0을 기준으로 커졌다 작았다 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렇고 OP, 자 상황을 잠깐만 해석을 해봅시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요 정도가 3, 그래서 3,0 중심을 찍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적당히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반지름의 길이 R짜리. 중심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원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뭐 적당히 P를 잡아보죠. 이 정도로 P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극한 보내는 걸 보니까 길이를 OP의 n제곱, OP의 n 플러스 1제곱, 그리고 OP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중이기 때문에 n의 거듭제곱으로 있는 요 녀석들이 뭐야?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하면 등비수열이니까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녀석이야. 맞지?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기가 공비로 적용되는 녀석이 OP 길인데 그 공비가 어떤 범위를 갖냐에 따라서 극한값이 달라지는 거 있었죠. 그죠? 수진아, 그렇지? 그래서 OP 길이가 얼마인지에 대한 케이스를 나눠서 이 문제를 풀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앞선 풀이들이 다 그런 형태야, 그치? 그러니까 공비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그때마다 극한값을 구해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OP 길이가 여기서 누군지를 잠깐 보면 1.5에서 이 반지름의 길이 R짜리 원 위의 점 P까지 요 길이를 OP 길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길이 자체는 음수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괜찮나요? 그리고 그 아래줄에 보면 1.5가 아닌 점 P의 개수래. 일단 P는 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원점에서 원점까지 거리를 구하진 않아요, OP 길이가. 그러면 OP 길이는 항상 양수이긴 해야 되죠. 그래서 천천히 가봅시다. 원점에서 P까지 거리 선분의 길이는 항상 0보다 커야 해요. 자, 그러면 OP가 공비로 적용되고 있는 거니까 n제곱이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0보다 크니까요. 수렴 조건에 따라 0보다 크고 OP가 0으로 수렴하는 조건이 실질적으로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마일에서 1 사이죠. 그렇게 하나 잘라내겠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하나씩 갈게요. 그냥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OP 길이를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케이스를 나누게 되면 극한은 어떻게 되냐면 적고 갈게요.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OP 길이의 n제곱,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분의 OP의 n제곱 더하기 OP 길인데 OP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n 거듭제곱이면 0으로 수렴하고 n 플러스 1제곱도 0으로 수렴하니까 남는 값은 2분의 OP 선분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OP 길이는 양변에 2를 곱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원 위의 점, 반지름의 길이가 r인데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런데 그 원 위의 점까지 거리가 2분의 1이 되는 녀석이 되겠죠. 2분의 1이 되는 녀석. 됐죠? 두 번째, 자, 수렴 조건 다른 게 있었어요. OP 선분의 길이가 1이면 1의 거듭제곱은 계속 1이니까 1로 수렴하는 경우를 케이스를 또 나누자. 그래서 극한 보내볼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OP가 1이었으니까 1의 n 플러스 1제곱은 1 더하기 2. 그 다음에 OP 1제곱, 1의 n제곱이니까 1 더하기 OP는 1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얘는 3분의 2가 되는데 여기는 OP가 연결이 안 돼 있고 얘가 문제에서 결론 내었던 4분의 1이랑은 다른 수렴값이야. 그 말은 OP가 1이면 주어진 내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불필요하다. OP가 1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 마지막 발산 조건이네요. OP 길이가 이제 1보다 커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n 거듭제곱 최고 차수의 개수비로 들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적고 갈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내고 OP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분의 OP의 n제곱 더하기 OP인데 이제는 발산 조건이기 때문에 어디만 쳐다본다고요? n 거듭제곱 있는 데만 쳐다보고 차수를 맞춘다 그러면 분모의 OP가 한 번 더 곱해져야 되죠. 그래서 나누어서 남은 게 결국은 극한값이니까 얘는 OP 선분 길이분의 1 이렇게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이게 4분의 1이 되어야 하니까 이걸 만족하는 OP는 4의 길이를 가져야 돼요. 그럼 이 녀석은 원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 P까지 거리가 4인 녀석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금 OP 길이가 1번, 3번에서 1번에서는 OP 길이가 2분의 1이고 3번에서는 OP 길이가 4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큼지막하게 그려보겠다. 자, 첫 번째에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분의 1인 점 P는 무수히 많겠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원점에서 거리가 2분의 1인 점들을 모아놓으면 뭐겠어요? 원이겠죠.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인 원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원.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인 원. 요게 1번을 만족하는 P점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야. 괜찮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죠.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4는 꽤 멀지만 한 요 정도로 갖다 놓을게요. 4. 그래서 얘도 OP 길이가 4인 P점을 모두 모아놓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인 원 위에 이렇게 다 몰려 있을 거야. 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파란색 원 위의 점 P, 빨간색 원 위의 점 P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P점은 애초에 어디 있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3이라고 할게요.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에 있는 점이었어요. 그 말은 뭐야? 파란색이랑 만나게 해서 그 점이 P 또는 빨간색이랑 만나게 해서 그 점이 P라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이 적당히 한번 그려볼게요. 반지름 R이 좀 작아가지고 요만큼 생겼어요. 원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만나는 곳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럼 돼 안 돼? 문제에서 그걸 만족하는 게 점이 3개가 있다 그랬거든. 3개가 있도록 그려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이 정도면 안 되겠고 이거를 키워내야겠다. 그지? 키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삭제하고 새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요. 이거를 쭉 키우다 보면 첫 번째로 자, 3이 4라는 데 가깝죠. 2분의 1보다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교점이 몇 개? 안 되지. 한 개지만
우리는 3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를 더 넓힐 필요가 있죠. 그럼 얘보다 조금 더 커지면 교점이 몇 개가 돼요? 조금만 키워봐. 이렇게 되면 교점이 2개가 되죠. 괜찮나요? 그러면 얘보다는 반지름이 점점 커져서 누구랑? 파란색 부분이랑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돼? 지금 이미 빨간색이랑 2개가 생기기 시작했죠. 아, 그러면 그러한 P점이 3개가 있다는 얘기는 더 키워서 어떤 상황을 만들면 된다? 파란색 원,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인 원이랑 접하는 상황으로 만들면 된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접하는 상황으로 만들면 된다. 그때가 첫 번째 만족하는 R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만큼이 현재 R인 거야. 그러면 이때 R은 어떻게 돼요? 3에서 2분의 1의 좌표를 빼면 되니까 R은 3 빼기 2분의 1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2분의 6 빼기 1이니까 2분의 5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것만이니? 지금 결국은 파란색 원에 외접할 때 교점이 하나 생기면서 그 점이 P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빨간색이랑은 이미 2개 만나고 있거든. 즉 P점을 2개는 찾아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제 얘만 있냐? 아니요. 반지름을 키우다 보면 어떤 상황이 있어요? 파란색 원이랑 이제 내접하는 경우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괜찮니?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가 P 3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괜찮나요? 따라서 이때는 내접하니까 지금 여기 빨간색 점까지가 3에서 빨간색 점까지가 우리가 찾는 반지름 R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어때요?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니까요. 여기 밑에다 할게요. 이때는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좌표 이렇게 되겠죠. 7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점 3개 나오는 경우가 2가지 케이스가 있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그걸 만족하는 모든 양수 R의 값의 곱은이니까 2분의 5랑 2분의 7을 곱합니다가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여기 뭐 핵심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 거듭제곱으로 n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공비, 여기서는 OP 길이죠. 그 길이의 범위에 따라 0으로 수렴할 때, 1로 수렴할 때, 발산할 때 케이스를 나눠서 해결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채원이도 질문이네. 41번 볼게요. fx는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 a는 양수. 그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인데 구성을 보니까 3차, 1차 끝 이렇게 됩니다. 너무 좋죠? 얘는 기함수라고 부르고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0,0도 지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야 된다 그러면 원점 대칭 함수로 그리자.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두 번째 줄 가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답니다. 와, 그렇구나. 그런데 아래쪽 보면 위의 극한을 그대로 fx로 정의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해석해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이 말은 어떤 x를 넣든 간에 이 극한값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함수값이 항상 존재하는 경우야. x가 뭐든 간에 gx에 x가 뭐든 간에 그 값에 대한 함수값은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라고 정했을 때 gx 그래프와 y는 k, 이거 상수함수네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가 되도록 자연수 k가 존재한답니다. 즉 교점으로 해석할 건데요. gx 함수 그래프 그려야겠죠. 그래서 y는 k 상수함수랑 교점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있다. 그랬을 때 함수값 구하세요니까 이제 gx를 구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다시 이제 gx로 해석을 하러 왔는데 이 극한은 우리 많이 보던 극한이죠. 그치? 여기서
여기를 좀 잘 봅시다. fx는 위에 보듯이 3차 함수니까 여기 대신 ax 세제곱 더하기 bx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3차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gx를 정의할 때는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차수는 당연히 얘네들을 따라가겠죠. 그 중에서도 2n 차수를 따라가겠지. 차수가 n차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극한은 여기 있는 애들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계속 하던 얘기가 n 거듭제곱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공비의 범위에 따라, 즉 0으로 수렴할 때, 1로 수렴할 때, 발산할 때 이렇게 공비의 범위에 따라 함수를 구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자, 거듭제곱으로 적용되는 게 x니까 그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즉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요게 0으로 수렴할 때죠. 그래서 쓰는 건 좀 생략하고 위에서 바로 해석해 볼게요. n 거듭제곱 되어 있는 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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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건 1분의 fx는 n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극한값 존재하겠죠. 따라서 쓰자면 gx는 이때 gx 정의는 1분의 fx라서 fx 그대로 정의가 돼요. 두 번째 가기 전에, 그래서 1번에서는 아까 gx 그래프를 그려야 상수함수와의 교점으로 해석한다 그랬는데 x가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만 gx의 함수는 fx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두 번째, 절대값 x가 이제 발산 조건을 먼저 쓸게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발산입니다. 그러면 발산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차수 큰 것의 개수비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2n 차수의 개수비를 가져와야겠죠. 그러면 차수를 2n 차에 맞추면 분자에 x의 제곱이 앞으로 곱해질 거예요. 따라서 2x 제곱이 되겠죠. 이때 gx는 2x 제곱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괜찮죠? 그래서 fx의 3차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발산하는 조건에서는. 자, 그 다음에 남은 거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보겠습니다. 세 번째, x가 1이다 라고 하면 이것도 암산 좀 해볼게요. x가 1이면 x에다 다 1 넣으면 되니까 분모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3분의 분자는 2 더하기 1, 3 더하기 f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이니까 g1이 되겠죠. 함수값이고 이 녀석은 3분의 3 더하기 f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fx가 구체적인 식이 있었으니까 요거도 그대로 밀어 넣으면 3 더하기 f1은 x에다 1 넣으면 a 더하기 b가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뭐 ab가 아직 뭔지 모르니까. 그쵸?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하면 모든 실수 구간에 대해서 정의를 다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g 마이너스 1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짜잔, 여기 n 거듭제곱에서 짝수 제곱이면 1로 그냥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1을 넣나 마이너스 1을 넣나 짝수 거듭제곱이니까 1입니다. 근데 문제는 n 거듭제곱이 문제야.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일단 적어 볼게요. 얘는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분모부터, 분모에 2n제곱이 있는 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1이니까 뒤에 1까지 해서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 앞에 짝수 제곱은 1이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고 뒤에는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와, 그러면 요거는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쪼갤게요.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는 홀수항 들일 때는 되겠죠? 그러면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로 나올 거니까 분모는 1, 분자는 1 더하기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n이 짝수항 들일 때는 플러스 1로 나올 거니까 3분의 3
더하기 f-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얼핏 보면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 해석하고 왔는데요.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gx, x의 함수값이 어떤 x든 다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 돌아오면 우리는 g1의 함수값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 극한 때문에 이렇게 쪼개놨지만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럼 함수값이 두 개면 이건 함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아야 해를 저 조건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어요. 같아야 해. 왜? g-1이라는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야 하니까. 자, 그래서 같다로 등식을 세우고 양변에 3을 곱하면 3 더하기 f-1은 아니 3을 곱했으니까 3 더하기 3f-1은 3 더하기 f-1 3 없애면 결론은 f-1이 0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너스가 뭡니까? f는 아까 기함수였기 때문에 대칭, 원점 대칭인 x의 대칭이면 마이너스 1의 대칭은 1이겠죠. 그러면 1의 함수값도 0이 되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0 지나니까 그것의 원점 대칭인 1,0도 지나야 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f-1이 0이다를 조금 전에 f1이 0이다도 연결할 수 있겠죠. 아까 어디로 가니? fx 뭐 써놓은 데가 없네. 메뉴로 갈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또는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그게 0이니까 a 더하기 b가 0이다라는 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죠. 이렇게. 와, 그러면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밀어 넣는다 그러면 fx가 조금 더 구체적이 되겠네요. ax 세제곱 더하기 bx인데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주면 마이너스 ax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공통인수 ax까지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합차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1, 0, 1을 지나는 원점 대칭 함수야. 뭐 그래프 개형까지 잠깐만 본다 그러면 a가 양수니까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인 함수 형태가 되겠다. 삼삼수.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얼추 다 왔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공비 x의 크기에 따라서 케이스를 쭉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fx를 그릴 거고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2차 함수 딱 정해졌네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1일 때,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갈 건데 쭈쭈쭈 아까 쪼개놓은 거 잠깐만 보고 올게요. x가 1일 때는 g1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a 더하기 b가 0이었으니까 와, g1의 함수값은 3분의 3이라서 1로 정해졌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극한이 되고 홀수일 때 짝수일 때를 각각 나눴는데 같아야 한다 그래서 조건이 a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 자, 그런데 f 함수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기함수라서 요게 f1인 거네요. 그죠? 그런데 위에서 f1이라는 거는 a 더하기 b였고 a 더하기 b는 관계식에 따라 0이었어. 오머, 그러니까 결국은 g-1의 함수값은 자, 선생님은 표현을 n 홀수일 때만 했지만 짝수일 때도 같기 때문에 위에서만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1분의 1, 1이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g1도 1이고 g-1도 1이야. 그러면 딱 정하지 못한 게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고정이 됐어요. 그래프 그릴게요. 자, 아래쪽에 내려와서 좀 큼지막하게 그려볼게요. 경계가 되는 곳이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됐네요. 먼저 함수값부터 찍어볼까요? 아까 1일 때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할게. 그럼 g1은 1 찍고 g-1, 1 찍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발산 조건에 따라 2번은
y는 2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y는 2x제곱에서 1보다 큰 쪽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만 그릴 거니까 함수값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1 집어넣으면 2네요. 그러면 2는 빵꾸를 내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역시 2x제곱 y축 대칭이니까 2겠죠. 그런데 우리는 1 오른쪽, 마이너스 1 왼쪽만 그릴 거니까 2차 함수의 일부분인 이렇게 좌우 대칭인 2차 함수의 일부분을 그리게 됩니다. 거의 다 왔네요. 요게 gx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아직 그리지 않은 곳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거든. 그런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누굴 따른다고요? fx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0 지나고 1,0 지날 거니까 올라갔다가 원점 지나고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이게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자, 요렇게 그려지는 개형인데요. 아직 뭐가 안 정해졌어요? a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 녀석의 높이는 달라질 수 있어.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1,0과 1,0과 0,0은 지나갈 거니까 대신 a 크기에 따라 양수라서 더 높아지거나 다시 이렇게 해서 더 높아지거나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쓰지 않은 단서가 뭔지 봤더니 아까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건데요. gx와 교점이 하나가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상수함수를 x축 위쪽으로 그어 볼 거거든. 그럼 봅시다. 만약에 지금처럼 그려진 데다가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교점이 2개죠. 그러면 교점이 하나가 나오려면 이런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올라가서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런데 K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시작이야 사실. 1, 그 다음 2, 그 다음 3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생각 좀 해보자. 자연수 K가 제일 작은 자연수 1이라고 하면 벌써 교점이 2개야.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K가 1이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두 번째, K가 2면 여기는 0개야. K가 2면 지금 상태에서는 0개인데 얘는 여지가 좀 있죠. 왜? 아까 얘기했듯이 A 값이 점점 커지면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으니까. 즉 지금 K는 2라는 상수함수와 만나게 만들 수 있어요. A를 조정하면.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다음 자연수인 3 이 정도가 3이라고 할게요. K가 3이 되는 순간부터는 위로 올라가면 계속 몇 개씩 적어도 2개씩은 존재해. 그러면 이 위로는 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가능한 자연수 K는 이 혼자야. 너무 마음이 편해진다, 그지? 이 혼자밖에 없고, 그렇다면 교점이 하나가 되려면 지금 여기 교점이 없는 상태거든. 그렇다면 누가 이제 올라와요? 이 녀석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하는데 fx의 3차 함수로 극대값이 2를 찍고 내려오게끔 하면 되더라. 또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2를 찍겠죠. 이렇게 되겠구나.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gx 함수가 fx 함수 그대로 정의됐으니까 여기서 찾는 거는 뭐예요? fx의 극대값이 k값 2로 같아야 돼.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와, 단서 하나 나왔다, 그지?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 갖는 x값이 사실 원점 대칭이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 극대값, 극소값 찾기 위해서 f 도함수 찾자. 가봅시다.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fx 있었으니까 전개해 놓은 걸 미분할게요. 3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3a로 묶어낼게요. 3a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도함수가 x에 대한 2차 함수고요.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고요. 는 0을 만족하는 함수
값은 여기 있네요. 그죠? 따라서 는 0 방정식을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즉 왼쪽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오른쪽은 양수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뭐 찾고 있어요? 극대값 찾고 있거든. 오랜만에 해볼까요? 는 0 만족하는 값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 증가 감소 결정하면 요런 형태네. 그래서 극대값은 x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때 존재한다. 그럼 내용이 이렇게 되겠죠. f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넣은 함수값이 극대값이고 그 값이 2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넣어볼게요.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a에다가 하나 넣은 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가 되겠군요. 가 k값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a만 찾으면 fx 찾는 거고 gx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는 놔두고요. 묶어냅시다. 묶어내고 전개 이제 세제곱 먼저 할게요.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고요. 분모는 제곱하면 3이 튀어나올 거니까 3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분의 1. 요 놈이 2더라. 양변에 뭐 유리하고 해도 되는데 양변에 3루트 3 그냥 곱할게요. 그러면 괄호 안에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 루트 3이면 3이 될 거고요. 그게 2 곱하기 3 루트 3이구나. 따라서 괄호안이 2니까 결론은 최고창 개수 a는요 3 루트 3이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a 더하기 b가 b는 안 구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b는 마이너스 a 뭐 관계식 다 풀어냈으니까. 그래서 문제로 돌아오면 g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은 것과 g에 2 넣은 것 하래요. 아까 그래프 그린 걸로 가볼게요. g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뭐야? fx에 넣는 거랑 같아요. 넣을 거고 그 다음에 g2, 2는 여기 1보다 더 오른쪽이니까 2차 함수 2x제곱에 넣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g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는 거는 구간에 따라서 f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아까 f 계산을 또 해야겠네, 그치? a는 나중에 밀어 넣는 걸로 하고 ax 세제곱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2분의 1 밀어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니까 플러스 2분의 1a 이렇게 될 거예요. 정리하면 2분의 1이 8분의 4니까 8분의 3a 와 따라서 8분의 3 곱하기 3루트 3이니까 9루트 3 요게 g-2분의 1 함수값이고요. 그 다음에 g2는 1보다 큰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아까 2x제곱이라는 2차 함수였어요. 그래서 x자리에 2를 넣으면 2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8 결론 얘네 둘을 곱하면 8 약분되면서 9루트 3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민준이 이거 풀었나? 응? 44? 44번으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정의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할 건데 여기서도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1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값 기호 때문에 이제 조금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을 보내기 전에 절대값부터 해결을 해놓고 보내는데 절대값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알맹이가 양수냐 음수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볼게요. 알맹이 n 곱하기 fa가 빼기 1이 양수 즉 1 이상일 때 이렇게 보자고요. 그 말은 자 n이 지금 자연수니까요. 양변을 n으로 나누면 fa라는 함수값이 n분의 1 이상일 때로 봐도 되겠다. 그쵸? 이렇게 되면 극한 다 적어볼까요?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2n 더하기 3분의 자 0 이상이니까 그대로 나오면 뒤에 빼기 nfa 그럼 앞에 거랑 없어지면서 남은 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녀석은 극한을 보내면 0이라는 수렴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게 1이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조건은 없어. 그러면 남은 건 n 곱하기 fa가 1보다 작은 정도. 그러면 fa가 n분의 1보다 작을 때를 보면 이제 음수니까 알맹이가 음수니까 분모까지 똑같겠죠. 2n 더하기 3분의 분자의 절대값 알맹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1 빼기 nfa로 나올 거니까 뒤에 또 빼기 nfa면 1 빼기 2배의 n 곱하기 fa 이렇게 되겠구나. 괜찮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극한이 1이니까 얘는 극한을 보낼 여지가 있네요. 하면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n 가지고 있는 데를 쳐다보면 여기 있고 둘 다 1차네요. 따라서 1차 항의 개수비로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분모는 2, 분자는 마이너스 2fa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fa 그러므로 fa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아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a의 개수는 2였는데 f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함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럼 거꾸로 가면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을 나오게 하는 값을 거꾸로 찾는 거예요. x 값을. 그러면 만나는 곳이 여기 두 군데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가 a로 첫 번째, 얘가 a로 두 번째 x 값이 됐던 거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구하려면 구체적인 식을 이제 찾아야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함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면 a 값 구체적으로 찾는 건데 지금은 개수만 찾고 있으니까 몇 개?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지? 네. 네, 맞습니다. 네. 알맹이가 양수냐, 음수냐, 그에 따라 마이너스를 곱할 거냐, 말 거냐. 즉,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기호부터 해결하고 보자 이거예요. 순서상. 헷갈려? 이해됐어? 뭐라는 거야? 안 들려? 자,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민준이 아까 했지? 이거 풀었니? 풀었어.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2단, 1단원 끝이었네. 2단원 잠깐만 가볼게요. 58번으로 가봅시다. 자, AN 어떤 수열인지 몰라요. 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항의 합을 SM이라고 하지. 뭐 SN 표현하던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M이 지정되면 여기가 지금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시그마는 N을 컨트롤하는 거고 SM 몇 번째 항까지 합이다라는 건 M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구하러 가보죠. 첫 번째 항은 합에서는 첫 번째 항까지 합이겠죠. 이게 뭔데요? M이 1일 때, 그렇지. 이렇게 적을게. 이거를 구하려면 M에다가 1 넣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m에다가 1 넣고 있으니까 n 곱하기 n 더하기 2가 되겠죠. 분자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분수꼴인데 요거 많이 보던 거네요. 그죠? 분모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면 잘라서, 즉 부분분수 쪽에서 쭉 더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자.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무한대로 보낸다. 이런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밑에다가 바로 적어 볼게요. 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하고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로 바꿀게요. 1부터 n까지 부분합이라고 보고요.
부분분수로 쪼갠다. 분자는 신경 쓰지 말고 1로 박아놓고요.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로 쪼갠 다음 통분해서 분자를 맞춰주자고 했어요. 그러면 통분하면 첫 번째 분자에는 n 플러스 2, 두 번째 분자는 n이니까 정확히 2죠. 보정할 게 없네. 이 상태에서 일단 극한을 그대로 또 둘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걸 극한을 두고 여기를 부분합을 쭉 세로 쓰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쭉쭉쭉. 그러면 두 칸 차이기 때문에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남는 거 우리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두 개만 남겨볼게요. n-1을 넣으면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제 마지막 n을 넣으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부분합을 쓸 수 있어요. 하면 아래 위로 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즉 오른쪽 위에 두 칸에서 왼쪽 아래 두 칸 상쇄 구조야. 그러니까 마 4분의 1 그 아래 이런 식으로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까지 지워질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해요? n을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분모의 n으로 들어있는 요 녀석이든 얘는 둘 다 어디로? 0으로 수렴하는 구조지. 따라서 이 극한값은 얼마?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야 이렇게 되겠어요. 그치? 그래서 A1 첫 번째 항은 2분의 3이야 이렇게 구한다. 다시 올라가서 이제 10번째 항 구하러 가봅시다. 10번째 항은 이게 일반항과 수열의 합 관계에서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9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딱 10번째 항만 남은 거잖아. 그래서 아까 똑같이 m에다가 10 넣고 m에다가 9 넣어서 뺀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써볼게요. 첫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m에다가 10 넣을게요. 저기 문제로 돌아가겠네. 10 넣으면 분모가 n 곱하기 n 더하기 11이 되네. 하나가 큰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n 더하기 11 분의 11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 이번에는 9를 넣을 거니까 9보다 하나 큰 걸로 적으면 되겠네. 따라서 n 곱하기 n 더하기 10 분의 10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거 각각도 부분분수니까 쪼개 보겠습니다. 리미트 무한대는 좀 이따 보내볼게요. 첫 번째 덩어리 1부터 무한대까지 쪼개면 일단 분자 무시하고 1로 적으라 그랬죠.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1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통분해보면 앞부분은 n 더하기 11, 뒷부분은 빼기 n이니까 정확히 분자야. 그래서 사실상 분모의 차이만큼 분자가 그대로 있으면 보정할 게 없는 거예요. 빼기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도 쪼개보면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0분의 1 통분하면 분자가 10 딱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할 필요 있니? 없죠. 그죠? 시그마 정의의 성질에 따라 n부터 무한대까지를 한꺼번에 한다면 뭐가 없어져요? 너무 좋죠? n분의 1 빼기 n분의 1이 사라져요. 그러면 뒤에 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그거 먼저 쓸게요. n 더하기 10분의 1 빼기 n 더하기 11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와, 이제 뭘 하면 돼? 부분합 구하고 리미트 보내고 이렇게 되겠죠. 한 번만 더 연습 삼아 해볼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고 그 대상을 세로 쓰기를 하겠습니다. 1부터 n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1 집어넣으면 11분의 1 빼기 12분의 1 2 집어넣으면 12분의 1 빼기 13분의 1 더 안 해도 되겠죠? 짝짝짝. 그래서 n 집어넣으면 n 더하기 10분의 1 빼기 n 더하기 11분의 1 그래서 아까 봤겠지만
분모에 n이 들어가 있는 식이 있으면 n을 무한대로 보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뒷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래 위로 지워지는 그리고 마지막은 분모에 n을 들고 있으니까 0으로 수렴. 따라서 이것의 극한값은 11분의 1. 요게 뭐야? A10이었다. 따라서 문제는 A1과 A10을 더하세요. 다 구했으니까 요거는 다 구할 수 있겠죠? A1은 아까 2분의 3이었고 A10은 11분의 1이었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차근차근 한 번씩 정리해 주시고요. 74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그 등비수열, 등비급수 해석하는 부분이라서 수렴 조건 체크하는 게 제일 포인트야. 그러면 수렴 조건이 뭐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항과 공비가 전부 0이 아니래요. 그리고 AN, BN은 등비수열이래요. 그럼 밑에 있는 급수는 등비급수겠죠? 그러면 각각 수렴한데 그러면 첫 번째 항이 0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공비 조건이 존재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두 개의 등비 수열을 다루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AN은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1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n-1제곱 일반항을 썼고 BN도 첫째 항을 B라고 가정하고 공비를 같은지 다른지 모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R2라고 쓰고 n-1제곱 이렇게 일반항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이 공비 조건을 준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1이 1보다 작아야겠죠. 또는 뭐 절대값 R1이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R2번도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하고 1보다는 작아야 해요. 그래야 급수가 수렴한다. 등비 급수가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얘도 이제 급수인데요. A2n 등비 수열의 짝수 번째 항, B2n 얘도 짝수 번째 항. 그거의 비율이야. 사실 여기는 나눗셈이지만 곱셈도 마찬가지고 등비 곱하기 등비, 등비 나누기 등비는 곧 등비 수열이야. 맞지? 그러니까 A2n분의 B2n도 등비 수열이니까 그거를 급수를 적용했다는 거는 등비 급수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공비가 뭐고 첫째 항이 뭐다 이걸 알아야겠죠? 등비 급수의 극한값은 수렴한다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도출할 거니까 좀 이따가 보고요. 그 다음이 급수의 뺀 것의 급수 절대값과 그냥 AN 급수 절대값이 같더래. 요거 잠깐만 보죠.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 처리는 나중에 하더라도 급수를 잠깐 표현해 보면 요거 시그마 성질에 따라 AN 급수 빼기 BN 급수 이렇게 되겠죠. 요 녀석이 같아야 된대요. 한번 더 적어볼까? AN의 급수랑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BN에 대한 급수는 0이면 같더래. 0이면? 응? 조금 이따 볼게요. 얘네들이 같아야 되거든. 뭐라고? 좀 이따가 풀 건데 미리 얘기해 볼게요. 절대값이잖아, 그치? 뺀 것의 절대값과 그냥 절대값이 같대. 뺀 것의 절대값과 그냥 절대값. 그러면 이따 한 번 더 쓰겠지만 절대값을 풀어주긴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시그마 AN 빼기 시그마 BN이 그대로 시그마 AN이랑 같을 수 있고 두 번째 시그마 AN 빼기 시그마 BN이 마이너스로 같을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체크를 하는 거죠. 괜찮나요?
근데 Bn급수가 첫 번째 만족하려면 Bn급수가 0으로 가야 되거든. Bn급수가 0으로 수렴할 수 있나요? 왜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할 거잖아. 수렴한다면. 지금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쌤이 요게 0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인데 공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그럼 1 빼기 공비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죠? 물론 분모가 0 된다고 해서 분모가 0이 되면 정의를 못하니까 수렴값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할 건데 첫째 항이 0이 아니래. 0이 될 수 없죠. 맞지? 등비급수 Bn 등비수열의 급수가 0이 될 수 있냐? 아니요. 수렴해야 되니까 Bn R2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서 그 급수값은 등비급수 수렴값은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인데 첫째 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급수값이 0으로 수렴할 수는 없어요. 0이 아니야. 그럼 누가 탈락이야? 1번이 탈락이야. 이거를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물어본 김에 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가지고 하겠지만 구체적인 식은 조금 전에 두 번째 항끼리,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끼리의 등비수열의 비율, 이것도 등비수열이라고 했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EN분의 BEN이라는 녀석은 두 번째 항이잖아, 그지?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그러면 아까 식에다가 밀어 넣어봐도 되겠죠.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두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 여섯 번째 이렇게 흘러갈 거거든. 그쵸?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A이고 공비가 아까 AN의 공비가 R1이었으니까 R1의 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AR이 A2입니다. 맞죠? 곱하기 지금 요거 쓴 거야. 곱하기 R1, 여기 공비가 R1이었으니까 AR1, 여기 두 번째 항 곱하기 공비 R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얘는 일단 또 적어볼까요?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가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을 B2, 그게 뭐예요? B 곱하기 얘 공비 R2라고 봤을 때 요게 B2 곱하기 공비는 R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AEN분의 BEN 수열이 등비 수열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을 하자면 뭐 이렇게 둘까요? 공비에 n을 써야 되잖아. 잠깐만. 지금 다시 요렇게가 R1의 제곱, 요렇게가 같은 거. 그러니까 일반항을 적어야 되니까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치? 쌤이 그걸 놓쳤네요. 공비의 n-1제곱. 여기도 공비의 n-제곱. 이렇게 일반항을 적었어요. 그러면 구분을 좀 하자면 앞에 있는 요만큼은 자, n에다가 1을 넣으면 뒤에 공비의 0제곱이니까 다 1이라서 이만큼이 이 전체 수열의 첫째 항이 됩니다. 첫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n-1 거듭제곱은 어차피 n이 바뀌면서 있는 거니까 아까 봤던 대로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요만큼 즉 R1 제곱분의 R2 제곱이 이 AEN분의 BEN이라는 수열의 공비가 돼요. 얘를 공비 이렇게 표현할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첫째 항 모양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볼게요. 여기 문제 마지막 줄에 보면 B1 첫 번째 항이 A1 첫 번째 항이 2분의 5 관계다, 2분의 5배 관계다 라고 하는 거니까 저걸 좀 써먹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R1의 분의 B 대신에 2분의 5A를 쓰면 되죠. 2분의 5A 곱하기 RE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게 첫째 항이야.
그러면 AN의 첫째 항은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약분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2분의 5 곱하기 R1분의 R2 정리할게요. 이거 그대로 써봅시다. 2R1분의 5R2 요게 우리가 보려는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이 되는 거다.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뺄게요. 공비. 이 녀석은 뭐 간단하죠. R1분의 R2 전체를 제곱 이렇게 주면 이게 이 수열의 공비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문제로 가볼게요. 그 수열을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어디를? 여기를 해석한 거야. 그래서 그것의 급수니까 등비급수 수렴값이 3분의 5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와 이거 왜 찾아놨겠어? 등비급수의 수렴값 구하는 식에 넣으려고 찾아놨겠죠. 따라서 밑에다 쓸게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될 거니까 공비는 R1분의 R2 제곱 이게 공비고요. 첫째 항은 2R1분의 5R2 이렇게가 첫째 항. 그래서 그게 수렴값 3분의 5야. 이렇게 되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매번 이제 들고 다니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R1분의 R2, R1분의 R2를 요거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가지고 방정식 풀어볼게요. 요거 대문자 R로 치환합시다. 옆에다가 한 번만 더 쓸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대문자 R의 제곱분의 2분의 5 대문자 R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좌변 우변 5는 분자에 있으니까 다 약분을 하고요. 이제 크로스 곱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1 곱하기 1 마이너스 R 제곱은 1 마이너스 R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이 3분의 2R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여기에 3배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깔끔하겠다. R 2분의 4배 맞죠? 3분의 5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2분의 5R 2분의 5R 5 약분하고 3이랑 선생님이 오른쪽을 잘못 썼죠? 잠깐만 미안하다. 요거 다시 쓸게요. 지금 분모에 2가 있는데 그거를 분자에다가 곱해놔 버려가지고 2분의 3R 요게 1-R 제곱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야겠습니다. 그래서 3R은 2 빼기 2R 제곱 조금 복잡하네요. 그죠? 그래서 2R 제곱 더하기 3R 빼기 2는 0 인수분해가 밑에 플러스를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대문자리 뭐라고? 공비였어요. 공비의 제곱인데 그 공비의 비율만 R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열에서 공비는 그것의 제곱으로 따지기로 했으니까 제곱을 해보면 얘는 4분의 1이거나 4입니다. 그런데 수렴해야 되잖아.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그 공비의 범위가 요게 적절하겠죠. 4는 발산 조건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R이라는 R1분의 R2는 2분의 1의 관계였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요 관계를 한번 적어 볼게요. R1분의 R2가 대문자 R2였는데 우리가 치환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그게 수렴하는 조건에 따라 2분의 1이 됐어야 해요. 따라서 크로스고 R1이 나가니 R1이 2배의 R2야. 열심히 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와 공비의 관계도 이렇게 왔어요. 즉 AN 등비수열과 BN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의 관계식은 문제에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서로부터 이렇게
AN의 공비와 BN의 공비 관계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번째 단서로 가보면 이미 해석을 한번 했으니까 2번으로 달려가야겠죠? 2번으로 달려가면 이번 한번 더 적고 갈까요? 2번으로 가면 급수 AN 빼기 급수 BN 한 개 절대값 풀었을 때 위에 건 안 됐으니까 마이너스 급수 AN 이렇게 됐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마이너스 BN 급수를 이항하면 등비급수 BN 값은 2배의 등비급수 AN 이렇게 되겠다. 요걸 만족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자 지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는 다 생략했어요. 있다고 보고 bn 등비급수는 수렴하지요.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쓰면 1 빼기 요 녀석의 공비 R2 분의 첫째 양 B라고 썼던 거 B1 괜찮죠? 그 다음에 2배 AN 할 때 두 배를 그냥 지금부터 할게요. 2배의 시그마 n을 1부터 n까지 AN 등비급수는 2 곱하기 1 마이너스 AN 등비 수열의 공비 R1분의 첫째 양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A와 B의 관계, 즉 B의 첫 번째 항과 A의 첫 번째 항의 관계가 있었고 R1, R2도 끄집어냈었죠. 통일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윗줄에서 다시 갈게요. 1 빼기 R2는 그대로 두고요. B를 아까 첫 번째 항 B1이 2분의 5A1이었으니까 2분의 5A라고 고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물론 위에 거를 고쳐도 되는데 우리가 R1 대신에 ER2 넣는 게 조금 더 모양이 이쁘겠죠. 그래서 분자는 2A로 두고요. 1 빼기 R1 대신에 아까 관계식 ER2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어떻대? 얘네 둘이 같아야 된대. 얘네 둘이 같다라고 비교를 하면 분자의 A 첫 번째 항 약분 0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좌변에 있는 분자에 있는 분모 2는 1-R2에다가 준다면 2배 1-R2가 되겠고요. 분의 5 같아야 돼. 분모는 아래쪽은 분자가 2, 분모는 1-2R2가 되겠네요. 이렇게. 와, 그래서 미지수 R2를 찾아볼 수 있겠다. 크로스 곱이 되겠죠 또. 그래서 5 곱하기 1-2R 2번은 4 곱하기 1-R2가 될 거고요. 전개 5 빼기 10R2는 4 빼기 4R2 마이너스 10R2를 넘기면 6R2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R2는 6분의 1이 되고 그렇다면 아까 관계에 따라 R1은 그것의 2배니까 3분의 1 이렇게까지 얻어낼 수 있겠다. 와,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죠. AN 등비 수열은 첫 번째 항 A 곱하기 공비가 R1이었으니까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등비 수열이 구성된 거고 BN 등비 수열은 첫 번째 항 B 대신에 아까 쓰던 2분의 5A를 쓸게요. 곱하기 공비 6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25 곱하기 B 3분의 B A2래요. 그대로 밀어넣으면 되겠죠. 25 곱하기 분모 B 3은 2분의 5A 곱하기 3을 집어넣으니까 6분의 1의 제곱 36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A2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A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와, 그럼 너무 좋아. 분모 분자에 아직 구하지 못한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날아가는 구조, 비율이니까. 그래서 숫자 계산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쉽지 않지, 그지? 그래서 케이스 나눠서 이렇게 봤습니다.
되겠죠? 미적분은 여기 등비급수 쪽이 뒷부분이 최고 난도가 많이 어렵거든. 시간 날 때 한번 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3, 4 단원이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사실 숙제였는데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지금 4가 조금 많아. 네, 한번 해보시고 5 가보면요.